계속 영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진도가 조금 빨라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309쪽에 이제 어느덧 이 책에 이제 마무리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타 공공부조법입니다. 자, 공공부조는 국가가 부조, 상부상조할 때 그 부조입니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의료급여법입니다. 의료급여법. 자, 기타 공공부조법은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겪어본 일이 분명히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이거는. 자, 의료급여법 309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해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밀접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보건소에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보건소가 바빴죠. 자, 그런 보건소가 이제 기본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입니다. 자, 311쪽이요. 311쪽에 동그라미 1번 일종 수급권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그 뭐 18세 미만 65세 이상 311쪽 맨 아래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312쪽에 맨 위에요. 자, 장애인 관련된 자, 중증 장애인.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임신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이 흔히 말해서 일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2쪽에 2종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요. 2종 수급권자는 자, 뭐 그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2종 수급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1종 수급권자의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대체적으로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좀 큰 병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급여에 대한 얘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너무 이제 난 병원비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예 이거는 입원에 관련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0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집에서 이렇게 외래로 이제 치료받는 경우는 이게 거의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7쪽에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아래 문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뭐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분이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든가, 뭐 행방불명 됐다라든가,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318쪽에 맨 위에요. 자, 이건 만들어진 배경이 얼마 안 됩니다. 2004년에 자, 이게 아동이 이게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뭐 누가 이걸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이게 공론화가 됐었어요. 이게 근데 그럼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 없었느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긴급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318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 개념이에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필요성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지. 이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아주 이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318쪽의 아래 네모칸을 보면은 위기 상황이 많아요. 뭐 질병, 부상,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20쪽입니다. 맨 아래 문단이요. 맨 아래 문단이요. 자,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발굴. 자,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자, 이런 위기 상황을 찾아낸 경우 지체 없이 자, 거주지를 방문해서 위기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학대나 뭐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 경찰서에 요청하는 경찰관이 보통 같이 대동을 해요. 이제 그 아주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 학대나 유기 현장을 이제 딱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현장 확인 지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2쪽이요. 322쪽에 그 양괄호 2번 긴급 지원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런 긴급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자,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 지원의 기간은 1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5쪽에 우리 그 기초연금이라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받는 돈이죠. 325쪽의 맨 아래 문단이요. 자,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자, 소득 기반을 제공을 한다. 복지를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금액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325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2014년부터는 생활이 어렵다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주 형식적 노인, 법률적 노인만 돼도 이거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이거 이제 처음에 뭐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뭐 이거를 왜 돈을 그냥 주냐,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해가지고 이게 들끓었던 주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려운 거냐라고 이제 그 정치적인 이견이 생긴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좋고를 떠나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26쪽에 맨 아래 문단입니다. 제도에 도입할 때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20만 원을 설정했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자, 그런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은 너무나 심하게 안타깝죠. 1등입니다. 노인의 생활 실태가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건 저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이게 2025년 이후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65세로 진입하는 노인이 이제 불과 2년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북한하고 통일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전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아마 기초연금에 관련된 부담이 엄청 크게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흔히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0쪽. 330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동그라미 2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어떤 선정 기준 그 금액의 이상인 경우는 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버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 어떤 면이 다르냐면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이거를 아무리 받는 노인들한테는 똑같이 지급을 하더라도 재정 상태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못 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죠. 돈을 노인에게 돈을 주는 건 주는 거고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는 차등 대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0 이 어디 자 이게 어디냐면 이제 332쪽인데요. 자, 332쪽에 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장애인 연금법이라고 있는데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장애인 연금법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 연금을 지급한다. 자,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뭐 수급권, 수급권자 이런 건 다 비슷한 의미고요. 장애인 복지론하고 이게 직결되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 연금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자, 334쪽 기초급여 중간 문단입니다. 자,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자, 현저하게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장애인이 받는 것을 기초급여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5쪽에 이제 부가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존해주는 급여를 부가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가연금은 그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저 기타 공공부조법이 다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게 얼마나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의료급여는 이제 보건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 긴급복지 지원은 재난 상황을 겪지 않으면 이거는 좀 그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이제 이런 지원을 아주 이제 폭넓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초연금법인데 기초연금법은 이제 우리가 그 노인이 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해당 사항이 이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장애인 연금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332쪽이요. 이건 이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영상은 이제 좀 일부러 진도를 이제 많이 나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타 법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게 법이긴 한데 사회 서비스라고 돼 있어서 뭐 아동도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노인도 좀 나오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뭐 이렇게 복지에 관련된 법이 좀 이렇게 다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